역률 개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임피던스의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그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주파수의 전원을 갖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전압이라든지 전류의 모양을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임피던스를 이해하는데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거라고 그러죠. 페이서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페이서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소수로 어떤 내용을 이제 복소수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소수라는 건 무엇입니까? 실수와 이제 허수부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실수와 허수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공간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하는 이런 벡터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00으로부터 A, B점에 이르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갖는 의미는 페이서로 이렇게 표시했지만은 이 크기는 이 안에 의미적으로 해석할 때는 A, B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크기죠. 절대값 이것이 이제 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2의 j 오메가 t라는 것이 이제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2의 j 오메가 t는 결과적으로 풀었으면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메가라고 있는 부분이 실수텀이나 허스텀이나 전부 다 뭘 표시합니까? 이것이 정연파 저기 교류 전원이 들어가는 경우, 즉 오메가가 일정한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60Hz 2파이 F에서 F가 60Hz인 경우를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은 다 무시를 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코사인 오메가 텀 들어가는 것, 결국 이제 이 부분도 다 무시를 하고 요 부분하고 이제 여기 나타나는 위상값 오메가 j 오메가 t 플러스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그렇죠? 에 해당하는 위상각과 위상 크기, 위상각 파이 시타라고 그러죠. 파이가 아니라 시타라고 합시다. 시타라고 그러는 부분의 각도와 그다음에 이 크기로 결과적으로 모든 전압 V와 I 값을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회로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회로에서 보면은 회로가 RLC 회로가 되지 않습니까? RLC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역률을 갖다 이제 하는 테스트를 이제 보게 되면요. 이렇게 RLC 회로가 주어지면은 여기 RLC 회로가 이제 임피던스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옆에 회로를 넣고 보면은 결국 RLC 회로가 결과적으로 하나의 임피던스로 표시가 됩니다. 이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시가 되죠? R 플러스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수식. 그래서 여기 조심하실 거는 이제 L 값, C 값에 의해서 결국 허수부에 들어가는 값이 정의가 되고요. 그렇죠? 이 사실 Z 회로는 요 왼쪽에 있는 L, R, C에 해당하는 회로 다 합쳐진 겁니다. 이 값이 존재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교류 이제 60Hz 전원을 넣는다고 생각합시다. 100V에 60Hz 전원을 값을 넣는다고 그러면은 이런 전원을 넣는다는 얘기겠죠. 사인 오메가 t 뭐 해서 그럼 여기 들어가는 값이 V 전압 값이죠. 그러니까 V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V는 결과적으로 크기가 100, 이 100을 최대값으로 할까요? RMS 값으로 할까요? 최대값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최대값이고 각도는 지금 0, 기준인 위상이 0인 값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 I도 이제 복소수가 되는 거죠. I 바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Z 바분의 V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는 100이니까 100 플러스 J 0이게 되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임피던스 Z로 이제 나눠주면은 I 값이 얻어지죠.
이때 흐르는 I 값은 전류와 위상차를 갖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렀으면은 V 값이 흘렀으면 I 값은 뭐 이거나 값도 다르면서 위상 차이도 이렇게 있는 그런 값이 되겠죠. 크기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위상도 이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차이를 우리가 이제 역률 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률각 두 개 I와 V의 차이를 이제 역률각이라고 합니다. 역률각이 많으면은 역률각이 생기면은 결과적으로 전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효전력의 값이 커진다는 말이고요. 무효전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I나 V의 값이 이렇게 동일한 위상, 그렇죠? 위상이 이렇게 일치하는 동일한 위상 값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위상차가 나지 않고요. 그래서 역률을 계산하는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Y값, Z값이 있는데 이 Z값에 병렬로 또 다른 Z-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요 I에 흐르는 전류값을 갖다가 전류값이 V의 위상하고 일치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그쵸? 어떻게 계산하느냐겠죠? Z가 있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할까요? 이제 Z가 이제 주어져서 어떤 값이 있다. 복소수 값으로 주어진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Y 값, Z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먼저 계산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Z의 역수를 구합니다. 역수를 구하면은 Y, 즉 어드미턴스를 구한다는데 Y는 Z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어요. 복소수 계산. 복소수 계산은 따로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Y로 인해서 값이 주어지면은 지금 이제 똑같은 회로인데요. 이제 Z를 Y로 바꿔서 이제 보는 거죠. 회로 옆에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더 연결을 할 Y 다시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점은 Y 플러스 Y 다시는 합성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죠. Y 뭐 2 다시라고 그럴까요? 이게 두 개가 합쳐서 Y2 다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때 Y 다시 값은 Y에서 구해진 허수부 값으로 하면은 이게 상쇄가 돼서 Y2 다시가 이제 실수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Y 값이 3 플러스 J 3이 얻어졌다. 그러면은 Y 다시는 얼마면 될까요? Y 다시는 마이너스 J 3이면은 그렇죠? Y2 다시는 3이 되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드미턴스의 병렬 연결은 서로 이렇게 더하면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J3, 마이너스 J3를 구한다는 말은 요것의 어드미턴스 값이 마이너스 J3이란 얘기죠. 오케이. 자, 이걸 거꾸로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Y로 어드미턴스라는 게 아니라 임피던스로 해야 되니까 Z로 다시 계산해야 되죠. Z 다시 라고 합시다. 그럼 뭐 이것의 역수 마이너스 J3의 역수 값을 구해서 얻어내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Z 다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Z3를 구현할 수 있는, 그쵸? L이나 C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그리고 다시 재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상값이 이제 완전히 I 값과 V 값이 일치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죠. 여기 RLC 파라미터 값은 제가 계산값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학번에 따라서 만들면은 절차를 통해서 만들고 결과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